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NC스 코리아 김진희입니다. 네, NCT 코리아 최장훈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행사의 마지막 세션인 멀티 피직스 부분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일단 스페오스랑 그 NC스의 다른 툴인 메카니컬 툴이랑 같이 연동을 해서 해석을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발표를 저희 둘이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멀티 피직스라고 하는 거는 전체 워크플로우를 알려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NC스 스페오스를 이용을 해서 그 옵티컬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제 기존에 설계가 되어 있는 헤드램프 쪽 모듈을 그 이제 메카니컬 툴에 있는 서멀 시뮬레이션과 그 메카니컬 디포메이션이라는 그 툴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한 다음에 변형이나 어떤 방열에 의해서 새로 이제 그 업데이트된 특성을 넣고 다시 광학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최초의 그 시뮬레이션 결과와 상대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멀티 피직스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NCS의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NCS 스페오스를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학 시뮬레이션, 그 옵티컬 시뮬레이션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헤드램프 쪽에 이제 LED 광원부터 그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프로젝션 렌즈라는 걸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설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배광 분포가 나오고 그게 이제 노면에 쐈을 때 어느 정도 비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NCS 스페오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그 NCS 스페오스의 디자인 탭에 보시면 옵티컬 파트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여러 가지 광학적인 그런 패턴이라든지 렌즈나 이런 거를 설계하기 쉽게끔 모듈러스 아이콘으로 들어있는 그 기능이고요. 그 중에 이제 프로젝션 렌즈라고 하는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헤드램프 모듈 안에 들어가는 그 렌즈를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원하시는 스펙이나 그런 사이즈나 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수치를 입력만 하면 얘가 자동적으로 그 렌즈를 그려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 이미 가지고 있는 LED와 그리고 이제 쉴드 그리고 옆에 있는 뭐 브라켓이라든지 다른 렌즈 이런 부분들과 그런 조화를 고려를 해서 렌즈를 설계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모듈이 구성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리플렉터라고 해서 리플렉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옵티컬 파트 디자인 내에 있는 다른 아이콘이 또 있어요. 그래서 리플렉터도 원하시는 수치를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그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설계를 옵티컬 파트 디자인에서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광원부터 그리고 기존의 그 재질이나 그 매질 특성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 라이브러리 그리고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헤드램프다 보니까 램프는 어떤 배광 법규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리고 지역 그 부분 안에서 세분화되는 어떤 램프인지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로우 빔인지 하이 빔인지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그 규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그 LED부터 해서 이 모든 이제 라이브러리들은 저희가 이제 커스터머 포털에서 그 쉽게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원하시는 그런 모델명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그거에 맞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티컬 모델링과 그리고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레이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이 특정 어떤 구조를 변경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광 경로가 바뀌는지를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들어가는 쉴드라고 하는 그 파트를 회전을 시켜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레이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경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를 상대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이제 이미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부터 해석을 위한 그런 여러 조건 세팅 그리고 마지막 레이 트레이싱까지 모두 이제 NCS 스페오스 안에서 쉽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그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NC 스피오스 창에서 맨 처음에 지금 LED랑 그 중간에 쉴드가 있고요. 그 광원을 그 LED 모듈을 지금 소스를 입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원하는 뭐 루멘 값이랑 그리고 스펙트럼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LED 설계 모듈을 광원 하나의 이제 소스로 지금 인식을 하게끔 설정을 해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옵티컬 파트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제 디자인 탭을 이용을 해서 지금 프로젝션 렌즈를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원하시는 그 거리나 아니면은 렌즈 스펙에 따라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얘가 그려주고요. 그린 다음에 이게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이라고 하는 CAD 툴 기반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능을 이용을 해서 뭐 이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렌즈 설계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매질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션 렌즈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그 라이브러리 특성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그 광 특성을 적용을 한 상태에서 해석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센서를 넣고 있고요. 이게 헤드램프에는 배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텐시티 센서라고 하는 그 광도 센서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램프를 센서를 보는 방향으로 쐈을 때 그 센서에 보여지는 그 비춰지는 부분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가지고 배광이 만족을 하냐 안 하냐 이거랑 그리고 컷오프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원이랑 매질이랑 센서랑 다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센서 부분에 그 나오는 광도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광 분포가 나오는지 바로 얻으실 수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자동으로 법규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결과 부분이 그 배광이 만족 안 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렌즈 부분을 수정 설계를 이제 간단하게 거리를 조금 광원으로부터 조금 멀리 띄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처음에 봤던 결과와는 달리 지금 배광 분포가 많이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만족하는 패스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그런 결과를 얻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옵티컬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최초에 이제 그 설계를 했던 부분의 그런 결과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법규 R123 규정이라고 하는 헤드램프 로우빔을 보는 그 규정에 이제 토대로 했을 때 그 빨간색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은 배광을 만족 못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단순히 그냥 광원에서부터 렌즈의 거리를 조금 띄워서 했음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배광 분포의 형상이라든지 그 결과값, 배광값 자체가 기존과는 달리 이제 다 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NCS 스피오스 안에서 그 설계부터 해석까지 다 진행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부분은 램프의 이제 기본 법규를 만족을 하냐 안 하냐 요거를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부분은 요거 컬러로 보게 되면은 컷오프라고 해서 그 헤드램프를 어떤 벽면에 쐈을 때 나오는 요 이제 이미지 형상이 있거든요. 요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컷오프 부분을 확대를 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색차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실제로 그 운전자 입장에서 이걸 노면에 쐈을 때 어느 부분까지 빛이 퍼지는지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몇 명의 사람까지 인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그 NC 스피오스 안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봤던 거는 이제 기본적인 설계와 해석을 한 거고요. 요 다음에 이제 약간 심화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멀티 피직스 개념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최적 조건을 찾는 거죠. 워크벤치라고 하는 엔시스의 또 다른 그 툴이 있는데 그 툴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그
이제 원하는 타겟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중간에 들어갔던 실드에 이제 계속 이제 회전을 시키고 있는데 회전을 어느 정도 각도를 시키는가에 따라 가지고도 배관 분포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변수를 수치를 각도 부분을 여러 개를 두고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배광이나 컷오프가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얘를 워크벤치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스페우스와 연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파라미터를 여기서 말하는 쉴드의 로테이션 앵글로 두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조건별로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자동으로 해석을 시켜주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테이션 앵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면 조도뿐만 아니라 배광, 그리고 배광이 만족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로테이션을 시키는 이유는 그 똑같은 그 헤드램프 안에서도 그 배광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도시이거나 아니면 고속도로이거나 하이빔이거나 여러 가지 그 헤드램프 안에서의 다양한 종류별로 원하는 배광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그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이제 상대적으로 배광을 만족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헤드램프 쪽 부분은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을 이용을 해서도 이런 이제 좀 더 심화된 그런 광학 해석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은 배광 법규를 만족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컬러를 보고 컷오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로테이션 앵글에 따라서 보여지는 노면에 쐈을 때 보여지는 그 인식 정도나 빛이 퍼지는 정도도 달라지는 것을 이제 이미지적으로도 육안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일단 지금까지는 NC 스피오스 한에서 광학 해석이랑 이미지 평가 부분까지는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멀티 피직스 해석을 위해서 이제 메카니컬이라는 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네, 차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앞에 김진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옵티컬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한 번씩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름 말 그대로 멀티 피직스 시뮬레이션, 즉 다물리 해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즉 다물리 해석이라는 건 지금 현재 이 모델에서는 제일 먼저 옵틱스에서 시뮬레이션이 된 그 결과로부터 구조물의 열 전달에서 그리고 구조물의 어떤 변형에 관련된 해석들을 쭉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적인 열 전달, 즉 구조에 대한 그 헤드램프 어셈블리가 온도가 어떻게 분포가 될지를 확인을 하고 그 온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형이 될지를 확인을 하는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변형된 구조물 형상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스페어스로 옵티컬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이 구조물이 실제적으로 변형이 됐을 때 어떻게 결과가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 이제 서멀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구조 해석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두 가지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해석, 즉 소위 얘기하는 구조 열 전달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부분에 하나는 스태틱 해석, 즉 정적 구조 해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 해석에서 사용이 될 재료 물성치 그리고 그때 해석을 진행을 할 헤드램프 어셈블리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할 재료, 그러니까 그 구조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리플렉터나 아니면 LED 그리고 PCB 그리고 히트싱크라고 하는 이 몇 가지의 재료 그 구조물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용이 되는 재료 물성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재료 물성치들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때 적용이 되는 재료 물성치는 이제 좌측과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스트럭처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이렇게 서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두 개로 구조물의 재료 물성치가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이제 스트럭처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스트럭처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스태틱 해석을 진행을 할 때 필요한 재료 물성치입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재료 물성치 중에 하나가 여기 뭐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시는 않겠지만 보통 영수 모듈로서 포화성 레이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해석에서는 즉 앞에서 먼저 온도에 관련된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해석을 진행을 한 후에 구조에 대한 변형 해석인 스태틱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물성치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보통 소위 CT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열팽창 계수를 이용해서 온도 변화가 얼마가 됐을 때 구조물이 얼마만큼 변형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의 재료 물성치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서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해석, 즉 구조 열전달 해석을 진행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컨덕티비티, 즉 열전도 계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료 물성치들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보시는 이런 구조물들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해석을 진행을 할 때, 즉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뭔가 인풋이 있어야 되고 그 인풋 값들이 어떤 건지 일단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멀 모델링이라고 해서 어떤 그 인풋 값들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NCS 스페어스에서 받아오는 히플럭스 값, 즉 여기에서는 옵티컬 시뮬레이션 결과 중에 하나인 이제 라이트 이레디언스라고 하는 이 결과 값을 이 리플렉터에다가 그대로 매핑을 한 후에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LED가 있죠. LED에서도 당연히 뭐 일종의 광원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구조 해석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LED 자체에도 당연히 뭔가 발열이 발생을 할 거고 그 발열 값들을 입력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측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간단한 수식을 이용을 해서 LED에서 입력이 되는 히플럭스 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정의를 해서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풋 값들을 가지고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스페어스에서 라이트 이레디언스라고 하는 값을 이제 서멀 해석에 필요한 인풋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제 워크벤치에서 워크플로우를 작성을 하게 됐을 때 스페어스에서 나오는 해석 결과 중 하나인 라이트 이레디언스를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해석의 인풋 값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게 될 때는 이제 라이트 이레디언스 값을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영역, 즉 리플렉터라고 하는 영역에 이제 매핑을 시켜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매핑하는 방식은 뭐 간단합니다. 어느 영역에 어떤 것들을 매핑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이런 정도로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해석 결과로 즉 전체 이런 구조물의 전체적인 이런 온도 분포를 얻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동영상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타임이 이렇게 흘러가죠. 타임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해석은 말 이름 그대로 정적 상태에 대한 열 전달 해석을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중간에 나오는 온도 분포의 이 시간에 따른 변화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즉 정적이기 때문에 얘는 이 온도 자체가 헤드램프가 켜지고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 전체적인 헤드램프 구조물의 온도 변화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때 이제 여기서 보실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전체 가장 높은 온도가 135도인데 이거는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제 LED죠. LED 부분에 발생을 했고 이 전체적인 온도 분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부분, 요거를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해석에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 해석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뒤쪽에 스태틱 해석을 진행을 할 때 이 모델 전체에 대한 온도를 모두 다 구조 해석에서 매핑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옵티컬 관련된 부분에서 김진희 과장님께서 잠깐 봐주실 거고요. 네, 조금 전까지 이제 방열 관련된 그런 해석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얻어지는 결과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ED 주변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최초에 이제 광학 해석을 진행을 할 때 LED 특성으로 넣는 이 조건 부분이 이제 그 해석을 이제 온도 해석을 마치고 난 뒤에는 이 부분을 반영을 한 결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 온도에 따라서 그 플럭스라고 하는 이제 광속도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색차라고 하는 컬러 값도 변경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반영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그 적용을 해놨던 LED 특성을 이제 수정을 한 거죠.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기존에 1300 루멘이라고 넣었던 거를 1040 루멘으로 이제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펙트럼 같은 경우도 그 컬러 부분이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장 부분도 지금 변화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적용을 했던 것과 다른 이제 새로운 이제 LED 특성을 넣고 다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전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이제 프로세스를 타고 있는 중인데요. 그 서멀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난 뒤에 얻어진 LED의 특성을 이제 새로 반영을 업데이트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다시 이제 광학 시뮬레이션을 이제 NC 스피오스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배경을 만족을 했던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만족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게끔 되고요. 변화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에 이제 컷오프 같은 경우도 컬러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달라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그 이제 온도 이제 서멀 시뮬레이션을 고려하기 전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LED 어떻게 이제 이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특성을 넣은 결과라고 보시면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주변 10가지 고려를 해서 그 실제적인 특성을 넣은 결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게 아니라 그 네, 어떻게 보면 정합성이 좀 더 높은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앞에서 보셨던 그 한 번 더 옵티스로 해석하시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 한 번 더 보셨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열 전달까지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전체적으로 구조물의 온도 분포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구조물이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석적으로 또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스트럭처럴 모델링, 즉 스트럭처럴 해석, 즉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적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뭐 재료 물성치는 사실 앞에서도 한번 다 보셨던 그 재료 물성치들이 좌우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현재 해석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재료, 그러니까 스태틱 해석에서 필요한 재료 물성치는 영스 모듈루스와 포화성 레이셔, 그리고 CT가, 즉 열팽창 개수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료 물성치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항상 뭐 모든 해석에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어딘가에 뭐 입력이 있으면 이제 결과값으로 뭔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기본일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태틱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 입력이 되는 인풋 값들은 사실은 하중 값이랑 경계 조건 값입니다. 이제 뭐 구조 해석이라고 하면 이제 그 보통은 어딘가에 뭔가에 하중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뭔가 고정이 돼 있겠죠. 어떤 물체가. 하중을 부여를 했을 때 이 구조물이 얼마만큼 변형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뭐 생각하는 구조 해석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하중을 부여를 하는 상태는 아니고 앞에서 열 전달 해석, 즉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해석을 진행을 한 결과인 온도 분포를 사실은 하중과 비슷하게 인풋 값으로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즉 그래서 온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중으로 입력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조물이 뭔가 어딘가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하중이 부여가 됐을 때 이 구조물이 변형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딘가에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 즉 경계 조건들이 어디에 영역에 입력이 되어 있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진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바닥면들, 이 부분들이 이제 경계 조건을 부여될 부분인데 사실 이 면들은 실제 이제 헤드램프가 어딘가에 고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 고정된 면을 고정이 되는 이제 픽스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설정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진행하는 전체적인 이제 워크벤치에서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린데요. 앞에서 보셨을 때는 옵티컬 시뮬레이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에 관련된 부분 여기까지만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뒤에 하나 더 스태틱 스트럭처럴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때는 앞에서 서멀 시뮬레이션, 즉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해석에 있는 이 온도 결과를 스태틱 해석의 인풋으로 이렇게 링크만 하나만 만들어주게 되면 해석을 했던 결과의 온도 분포를 그대로 매핑을 해서 구조 해석의 인풋 값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풋으로 입력을 해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전체 헤드램프 어셈블리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이 해석의 결과도 현재는 이제
원래 처음 초기 형상이랑 변형이 완료된 형상을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으로 보시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적 해석, 말 그대로 정적이라는 거는 뭔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즉 정적인 상태에서 결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최종 마지막 형상, 최종적으로 이 리플렉터 부분이 부풀어 올랐을 때의 형상 형태로 최종적으로 변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때 보시는 것처럼 최대 변형량은 160, 대략 한 16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이 부분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태틱 해석을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최종 말 그대로 다물리 해석을 진행을 했을 때 전체 최종 목적은 사실은 스태틱 해석에만 그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처음 옵티컬 해석을 진행을 했을 때 그리고 서머리 해석 진행하고 스트럭처럴 해석을 진행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런 어떠한 이런 환경이 됐을 때 구조물이 변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구조 해석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최종 변형된 형상 자체를 사실 익스포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변형된 형상을 익스포트를 시켜서 이런 형상으로 변형이 됐을 때 과연 옵티컬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처음 초기 설계 상태와 실제 운영 상태에서의 사실 그 옵티컬 시뮬레이션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이제 NCS 미케니컬 제품군들을 이용을 해서 변형된 형상을 이용을 하여 옵티컬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더 신뢰성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옵티컬 시뮬레이션도 해석을 진행을 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이제 그 차장님이 그 요약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는 주 목적 자체가 멀티 이제 피직스라고 해서 광학과 그리고 이제 방열 해석, 구조 해석 그 부분을 전부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한 최종적인 그 광학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냥 단순히 광학 해석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주변 환경과 온도를 고려했을 때 변형된 구조라든지 방열 해석을 통해 얻어진 그런 LED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광학을 해석을 한 결과가 실제와 가장 이제 적합한, 그러니까 정합성이 높은 그런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했을 때 최초의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이제 배광이나 배광 분포나 형상이나 이런 법규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멀티 피직스의 그런 이제 결과고 그리고 이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